안녕하십니까, 변호구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문학 실전학습 2회 5번부터 10번에 해당하는 여수, 방울소리, 먼 곳의 그리움까지 세 작품 모두 이어서 연달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 오장환의 여수 작품인데요. 바로 한번 볼게요. 여수라고 하는 단어 뜻 밑에 나와 있듯이 주석에 나와 있듯이요. 우리 객지에서 느끼는 쓸쓸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수에 잠겼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의 화자의 상황 들어가죠. 객지, 타지에서예요. 즉 쓸쓸함, 외로움. 주석에 달려있는 것처럼 어디에 있는지도 또 정서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잠겼을 때 나에게는 조그만한 희망도 숨어버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조그만한 희망도 숨어버린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서 화자의 처지는요. 절망적인 상황이겠죠? 화자의 절망감. 희망도 숨어버렸으니까요. 뒷부분 요령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요령 밑에도 주석 달려있죠. 자그마한 이제 노종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종은 어때요 여러분? 종. 그냥 가만히 두면 이렇게 가만히 움직이진 않겠지만 종의 특성은 일단 흔들리고 소리를 내야죠. 즉 흔들리는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령이라고 하는 종을, 노종을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니 이 요령은요. 포인트가 뭐냐? 슬픈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이 슬픈 마음도 흔들리는 것도 다 불안하는 내적 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불안한 내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뒷부분 계속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의 이상스러운 세월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이요. 즉 요지경이라고 하면 세상은 요지경 한번 더 들어봤을 텐데 그 요지경은 경이 말 그대로 우리 망원경 할 때의 경입니다. 이렇게 딱 들면 어지러운 뺑글뺑글 도는 그런 장난감 기구가 있거든요. 그게 요지경인데 거기에서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 즉 지금 현재 화자가 겪고 있는 현실이 요지경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현재 처지를, 즉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다. 부정적 인식, 또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운 현실로 보는 거죠. 혼란스러움이라고 할게요. 혼란스러움 인식 괜찮고요.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나는 너무너무 타치가 쓸쓸하고 외로워요. 절망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현재 처지가 지금 절망적이기 때문에 언제를 떠올려요? 과거를 떠올린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추억에 서 있습니다. 즉 현재 처지가 불안해서요. 과거를 떠올린다. 과거 회상. 추억을 떠올린다. 그걸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뒷부분 계속 가볼게요.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꿈처럼 누덕누덕인 기워진 때 묻은 추억이다. 즉 화자의 추억이요.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꿈 같대요. 그러니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이미지는 우선 혼란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혼란스럽고 불안한, 어지러운 늙은 장돌뱅이의 이미지는 어느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 판매하는 사람이잖아요. 유랑하고 방황을 한다. 그 고달픈 주막꿈처럼, 그래서 그 고달프다라는 거에 포인트 주면 되겠습니다. 유랑하고 방황하는 고달픈 삶이다. 그리고 누덕누덕 끼워진 때 묻은 추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과거 회상하는 화자입니다. 근데 이제 추억을 좀 보시면 누덕누덕이 이렇게 기워진대요. 이게 깃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온리 이제 통째로 두거진 게 아니라 끼워서라고 하는 거니까 이 추억은요. 온전한 추억은 안 되고
때 묻은 추억이다 라는 거지. 기워진이라고 하는 건 온전하지 않다. 네, 굉장히 힘겹다. 이런 얘기 되겠죠.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 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도 얘도 신뢰할 만한 현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현실을 다시 한번 부정적으로 인식해주는 파트고요. 네, 그래서 현실을 신뢰하지 못한다. 현실이 굉장히 허무하다. 되게 신뢰할 만 어디 믿지를 못한다 라는 거. 네, 불안한 현실입니다. 나는 시정배와 같이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라고 하죠. 자, 시정배라고 하는 것은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무리들을 얘기해요.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현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 있어요. 현실에 대한 무지라고요. 근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는 내가 잘 현실을 몰랐는데 내가 아는 척했어.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하는 반성, 성찰 들어가요. 태도. 내가 너무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는데 깝쳤네 이러면서 자조적인 태도. 다 맞죠? 네, 좋습니다. 우리 표현법 쪽 정리해줘야 돼요. 표현법 가볼게요. 우선 타지에서 쓸쓸한 외로움에 잠겼을 때 나는 조그만한 희망도 나에게는 희망도 숨어버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령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요. 여기에서 표현법, 직유법. 느낌표 쉬운 거 먼저 영탄법. 그래서 영탄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 요 특징 여러분 알 텐데 우선 직유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요. 이 슬픈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흔들린다. 종처럼 흔들리는 걸 볼 수는 없죠. 즉 우리 추상적 개념에 뭐 나와요? 네, 구체화 나오죠.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나오는 표현법이 좀 많이 두드러지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슬픈 마음을 요령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직유법도 활용하고요. 둘 다 표현법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상스러운 세월들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여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쓸게요. 추억이 무성한 숲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추억 다시 한번 추상적 개념이죠. 여기다가 본문을 쓸게요. 무성한 숲속이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구체화. 그래서 추상적 개념에 구체화 들어가고요.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꿈처럼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유. 누덕누덕 기어진 때 묻은 추억.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요? 추상적 개념에 구체화 들어가네요.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 있느냐? 역시나 영탄 들어가고 시정배와 같이 직유 들어가고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 반성, 성찰, 자조적으로 돌아보니는 지금 자신을 고백하고 있죠. 여기 주제는 사실 정서는 간단해요. 자기가 객지, 타지에서 느끼는 쓸쓸함. 그리고 이 화자는 현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현실을 믿지 못해요. 네, 그래서 부정적이고 혼란스러운데 이 과거를 떠올리는 이 추억마저도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방황을 하는 그러한 불안정한 내면을 보여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괴로운 행여 속 외로이 수일 때이면 달팽이 깍질 틈에서 문 밖을 내마보는 얄미운 노스타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괴로운 행여. 그 행여가 그 나그네의 여정, 나그네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여정, 괴로운 이동, 네, 방황 괜찮고. 우선 현실인식 계속 부정적이죠. 뭐요? 괴로운 행여라고 해요. 괴로움. 또 외롭대요.
괴로움, 외로움. 현실인식 계속 부정적. 달팽이 깍질 틈에서, 깍질이라고 하는 건 껍질의 사투리예요. 껍질의 사투리. 방언이라고 쓸게요. 달팽이 껍질 틈에서 문 밖을 내다보는 얄미운 노스타르자. 여기에서 핵심 응축되는 단어 있습니다. 노스타르자. 폭삭 속았수다에서 짤로도 보였을 거예요. 박보건이 외치는 노스탈지어. 노스탈지어도 모르면서 하면서 그 유치원 시인의 시를 읽잖아요. 그때 노스탈지어가 노스타르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야?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네, 그래서 고향 그리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이 시의 주제, 함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서. 자, 그런데 이 고향의 그리움이요. 이 껍질 틈에서, 달팽이 껍질 틈에서 문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는데 굉장히 얄밉대요. 자, 그러니까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워도 이게 잘 만날 수가 없다. 즉 고향을 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자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인식할 때 얄밉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고향을 잘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즉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는 현실에서 이 고향에 갈 수 있음이 희박한 거죠. 그러니까 얄밉다고 하는 거죠. 아니 왜 우리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 중인데 맛있는 걸 먹고 있어요. 상대방이. 그럼 너무 얄밉잖아요. 왜요? 내가 먹지 못하니까. 얄밉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할 때 어우 얄미워라고 하는 건데 지금 문 밖으로 뿅 나오는 고향 그리움. 얄밉지 왜? 나 고향 못 가니까.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 너무나 뼈 없는 마음. 이때의 뼈는 여러분 우선 중심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중심 없다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죠. 요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뼈가 없으면 연약하고 나약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해석이 가능해요. 앞부분에 비유적인 표현이 뭐가 나왔죠? 달팽이 나왔죠. 달팽이는 껍질이 딱딱하지만 안쪽에 뼈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달팽이의 마음이다 생각해도 됩니다. 뼈가 없는 달팽이를 표현을 한다 해도 괜찮아요. 나약한 마음이에요. 어찌됐든 오 니는 즉 오 너는 지칭하는 대상 나와요. 여기서는 달팽이. 무슨 두 뿔 따구라고 얘기했을 때 두 뿔 따구는요. 두 뿔인데 여기에서는 달팽이가 뿔이 있는 게 뭐가 있죠? 더듬이. 휘저보는 것이냐라는 거겠죠. 네, 이 마지막 부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표현법도 같이 볼게요. 우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괴로운 행여 속에 나그네 여정에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우기 쉬울 때면 내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막 행장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나 너무 힘들다. 나 외로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득 갑자기 생각이 나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근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각나면 어쩔 거야. 고향 못 가는데 라는 거예요. 화자 입장에서. 고향 생각나? 그리워? 근데 고향 못 가는데 갑자기 얄미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팽이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달팽이가 역할이 하는 중요한 건데 이 달팽이는 뼈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마음으로 뿔을 막 마지막까지 휘젓습니다. 뭐를 그리워하는 마음? 네, 우리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한번 최대한 예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더듬이가 핑핑이 스펀지밥 핑핑이처럼 맞나요 이게? 요게 핑핑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좀 징그러워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조금 잘 그렸죠? 근데 요게 더듬이에요. 이걸 두 뿔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화자는. 그래서 껍질 틈에서 문 밖을 내며 보이는 이게 노스텔지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게 뼈 없는 마음이고, 달팽이가 뼈 없는 마음이고, 얘가 두 뿔따구를 뭔 마음으로 휘젓니? 하면 이 뿔따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달팽이의 기능, 달팽이의 역할. 달팽이 지금 뿔 휘저으면서 고향 그리워하거든요. 누구랑 비슷해요? 화자랑 비슷하죠. 화자와 동일시 되는 존재다. 그래서 얘는 동일시 키워드 잡고. 네,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화시키고. 요 두 가지 캐치를 했으면 되겠습니다. 표현법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표현법. 달팽이 깍질 틈에서 문 밖으로 내미는 얄미운 노스텔지아. 너무나 반복. 그리고 여기에서도 표현법. 앞에서 쓰긴 썼는데 요거야.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보여요? 노스텔지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데 이것을 달팽이에서 문 밖으로 내민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키워드만 쓸게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그 다음 달팽이를 저렇게 뼈 없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오, 냐, 즉 감탄사로 마무리. 영탄, 달팽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도 의, 그리고 청자 설정 다 들어가요. 마지막 부분 때문에 표현상의 특징 말 건네는 어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너한테 얘기하니까. 되겠죠? 두 뿔따구를 잊어보는 것이냐. 원단념 더듬이다라는 거. 오케이. 네. 그러면 결론은 그거예요. 현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 너무 고도해. 요거죠. 너무 외로워. 화자의 입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생각을 하죠. 나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고향을 가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느끼는 객지에서 느끼는 쓸쓸함, 싫음, 외로움이겠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우리 불안한 감정, 흔들리는 슬픈 마음, 그리고 현실이 굉장히 넉넉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화자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은 우리 여수일 거고요. 내면을 또 비유하는 건 지금 보다시피 A의 요령. 그리고 계속 추억 얘기 나오는 이유는 지금 현실이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의 추억을 자꾸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책하는 부분 잘 나오고요. 아는 척처럼 하고 있었다. 반성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해제, 이 시는 방랑의 모티브를 합니다. 방랑이라고 하는 건 중간에 자꾸 요런 얘기 나오죠. 객지에서 쓸쓸함, 그 다음에 우리 행녀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장돌뱅이, 방황, 방랑, 이것의 현실의 답답함, 현실 부정적으로 인식,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워하는 것은 현실에 느끼는 답답함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암담하고 고달픈 현실과 그런 현실을 자각 못한 채 살아왔던 자신에 대한 자책, 회한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신한 비유, 상징, 애상적 어조 바탕으로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 주제는 객지에서 드러낸 싫음 그리고 그리움. 앞에서 정리 내용 했기 때문에 한번 훑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나작품인 방울소리 가겠습니다. 방울소리도 역시나 제목의 의미처럼 방울소리가 중심 대상인데 그것의 역할, 방울소리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청계천 7가 공동품 가게에서 라고 얘기하네요. 첫 번째 줄부터 공간적 배경 나오고요. 화자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화자의 현재 공간이에요.
현재 청계천 칠가는 도시 문명하고 가깝다고 일치불일치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도시 문명.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한양 중심, 종로 내거리 근처에 있는 청계천이니까 도시 문명과 이미지가 가깝고 나는 어느 황소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습니다. 어디에서요? 네, 지금 골동품 가게에서요. 그러니 이때의 방울이 중심 소재로 나오고 있죠. 방울 동그란 별표. 네, 먼저 골동품 가게에서 샀기 때문에 이 방울은 요즘 사용한다 안 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니까요. 그래서 방울, 황소목에 걸렸던 걸 잘 사용하지 않아서 청계천 칠가가 공간적인 배경이 도시 문명하고 이미지가 겹친다. 요렇게도 강조드릴게요. 자, 우선 방울의 역할은 밑에까지 보고 한번 봅시다. 그 영롱한 소리에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소를 물고 여름에 해질녘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었대요. 즉 방울 때문에 방울로 인해서 뭘 떠올리나요? 과거 회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 방울이 중요한 이유는 즉 화자의 과거를 떠올리는 과거를 연상하게 하는 매개체다.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비 관련돼서 문제 풀었겠지만 화자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상하는 매개체 괜찮고 혹은 현재랑 과거 연결해준다. 이것도 괜찮죠. 지금 현재 소에 걸린 방울을 하나 샀는데 그 방울 소리를 듣고 과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치 뭔가 최면을 걸리는 것처럼 방울 소리를 듣고 방울 소리가 오버랩, 오버랩 느낌으로 쭉 넘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영롱한 소리에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를 떠올리고 있죠. 그래서 과거 회상으로 들어갑니다. 중심 대상 뭐요? 소요. 그죠? 근데 그 소가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닌다라고 하는 건 그때 소가 죽었다라는 얘기, 현재는. 그래서 지금 과거를 돌이키고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질녘 조심해야 될 거 요거요. 여름이라는 계절 나와요. 해질녘이라는 시간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시간이에요. 회상 속의 시간이에요. 네, 회상 속의 계절과 시간이죠. 그래서 요거 조심해 주시고 현재의 계절, 현재의 시간 절대 안 된다. 오케이. 소를 물고 그날의 소년이 된대요. 그날의 소년 네모칸. 그러면 여기 누구요? 네, 화자죠. 근데 화자의 현재예요, 유년 시절이에요? 당연히 유년 시절, 과거의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대요. 누가요? 어릴 적 화자가 그랬었대요. 자, 그러니 이 풍경 좀 볼게요. 풍경. 배고픈 저녁역이 피어오르는 마을 풍경 얘기해보면 도시 문명과 청계천 칠가와 대조될 거죠. 뒤에서 대조 금방 됩니다. 자, 우선 이 농촌의 풍경이라고 하면 이미지, 가난한 거 괜찮고요. 고즈넉하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오고 평화롭다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근데 다시 한번 언제의 농촌, 고향 떠올린다? 네, 요거는 우리 어릴 적 과거 떠올리는 거죠. 고향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농촌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터덜터덜 내려왔다.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3년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작바닥에 따가웠대요. 자, 여기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이 나와서 한꺼번에 할 건데요. 이 장사치들의 흥정이라고 하는 건 요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막 이랬던 거. 요런 것들에 떠들썩한 문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것 자체는 다 부정적이게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년차가 울려지는 빵빵 경적. 저잣바닥이라고 하는 건 시장, 터를 얘기합니다. 따갑다라는 건 귀가 따갑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흥정의 떠들썩한 소리 때문에 귀가 따갑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인식이죠.
그래서 결론, 지금은 언제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여러분? 여기 부분은 네, 지금 현재 부분이죠. 그 현재 도시예요, 농촌이에요? 네, 이 도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농촌과 대비되기 때문에 고즈넉하다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시끄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흥정의 떠들썩한 문명, 울려대는 경정, 막 따갑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때의 도시는 농촌과 대비된다까지 정리하고 표현법 쭉 정리할게요. 자, 공간적인 배경 써놨고 그 방울 하나를 샀다라는 과거 형성. 그 다음에 여기는 감각 중요해요. 영롱한 소리, 청각적인 심상. 그래서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과거 연결하고 있다. 이것도 연결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딸랑거린다 라고 하는 것도 다 청각적인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요것도 뭐 굳이 물어보면 하산한다 라고 하면 하강적인 이미지 뭐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어오른다 라고 하니까 오른다니까 상승적인 이미지 괜찮아요. 하강 상승 다 있어서 체크해드렸고, 저녁 연기 피어오른다 시각적인 심상으로 알고 있고요. 터덜터덜 음성상징어 사용하는데 뭐예요? 음성상징어 중에 의태어, 의성어? 네, 의태어겠죠. 터덜터덜하는 모양. 떠들썩한 문명, 시끄럽죠? 청각적인 거, 울려대는 정적, 청각. 쉼표 사용하면서 호흡 조절 괜찮아요. 쉼표만 있는 것만 봐주시면 되고요. 따갑다라고 하는 거. 아따가 어떤 감각으로 알아요? 보편적으로 촉각적인 심상으로 알죠? 따갑다. 감각적인 심사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시와 농촌의 부분. 네, 대조적인 시어도 사용되고 공간도 사용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뒤에 부분.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는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살인문 밖에 나와 나를 기다리면서 섰을 누나 귀에는 들릴까 말까. 의문 영어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두 대상이 보여야 돼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 뭐 보여요? 방울소리를 통해서 누구를 생각하죠? 옥분이네. 그리고 누나. 그래서 이 두 대상을 떠올리고 있는데 두 대상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우선 화자가 떠올리고 있는 대상 괜찮고요. 추억하고 있는 대상 괜찮고요. 그러니 여기서는 그리움 대상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움 대상 여기는 한 번만 쓸게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 방울소리를 통해서 이 현재의 소리거든요. 골동품 가게에서 지금 방울소리를 샀잖아요. 근데 과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딸랑딸랑 이제 과거가 연상이 돼요. 그래서 이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그 내가 그리운 누나랑 옥분이한테 들렸으면 좋겠는데 뭐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들릴까 말까 확신을 못해요. 네, 앞에서 빵빵거리는 경적, 도시 문명, 떠들썩한 문명 이것 때문에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돌담 넘어 옥분이 안방에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근데 들릴까 말까? 들릴까 말까? 라고 하는 건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네, 확신이 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확신을 못한다. 그러니 이 현재에서 도시 문명이 가로막아서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들릴 수 없을지도 이러한 의미랑 어울릴 수 있는 거죠. 들릴까 말까. 표현법 마지막 딸랑이 방울소리 다시 한번 청각 들어가고 들릴까 말까 라고 하는 서리 마지막 서리 반복 구절 자체도 반복
네, 그래서 옥분이도 누나도 그리워해서 떠올리고 있는데 나랑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도시 문명이 가로막아져서 뭔가 안 들릴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뒤에 부분, 이 시는 골동품 가게에서 구입한 소방울을 통해서 유년 시절의 고향,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방울소리를 들으면서 꼴을 먹인 우리 소를 몰고 내려왔던 유년 시절의 여름날 저녁. 바쁘고 시끄러운 소음으로 상징되는 현재의 일상하고 달리 고즈넉한 고향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다. 네, 주제는 간단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릴 적의 그 시절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작품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혜린 작가의 먼 곳에서의 그리움인데요. 먼 곳의 그리움. 이 먼 곳을 지향하고 동경하니까는 먼 곳을 그리워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의미 파악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먼 곳, 낯선 데에서 내가 그리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네, 전혜린 작가 가보겠습니다. 그것이 헛된 일이면 안다. 그러니 얘는 경수필이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것이 뭐가 헛된 일을 아냐면 동경과 기대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무너져버린데도 그리움은 슬픈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대요. 뭐가요? 자, 동경, 기대, 그리움. 핵심 단어 나와요. 동경, 기대, 그리움이 무너져도 슬픈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해요. 무너져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슬픈 아름다움. 그러니 동경과 기대와 그리움은 사람이라면 품을 수 있는 그런 태도이자 정서이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실현이 안 돼도, 즉 누군가를 동경했는데 워너비를 했는데 그게 안 돼도, 기대를 했는데 실망을 해도 그것은 하나의 슬픈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새해가 올 때마다 기도를 드린대요. 화자의 필자의 고백이죠. 요게 이제 수필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요. 기도의 내용 가볼게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엄청난 일, 무시무시하도록 압도시키는 일, 매혹하게 하는 일,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도 드리는 내용 나오죠? 요거를 일어나게 하는 것을, 요거를 기대한대요.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날걸요. 그래서 자기는, 필자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기적이래요. 올해도 마찬가지다. 모험 끝에 허망이 여행 끝엔 피곤만이 기다리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어요 라는 거지. 자, 그러니 나는 모험을 해도요 끝이 안 좋을 거 알아.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할 것도 알거든요. 근데 어쨌든 동경, 기대, 그리움,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되게 가치를 높게 보는 작품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즉 쉽게 말하면 뭔가 내가 가지 못해도, 내가 하지 못해도 뭔가 이렇게 꿈꾸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그런 작품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리움과 먼 곳으로 훌훌 떠나고 싶은 갈망. 바하만의 시구처럼요. 바하만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작가입니다. 실존주의 작가였거든요. 허무주의, 네, 뭐 등등 그런 이 작가인데 시구처럼 식탁을 털고 나부끼는 머리를 하고 아무 곳으로나 떠나고 싶은 것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리움과 먼 곳으로 갈망, 그리고 이것처럼 아무 곳으로 떠나고 싶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아무 곳으로, 여기다. 아무 곳으로 떠나고 싶은 것. 아무 곳이라고 하는 건 랜덤이죠, 여러분. 먼 곳으로 가고 싶다? 아무 데나 가고 싶다? 랜덤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 낯선 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대한, 갈망, 기대예요. 아무 곳이나 괜찮으니까 떠나고 싶다. 이것도 되지만 낯선 곳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먼 곳의 그리움이라고 지금 단정을 지고 있습니다.
요게 사실 제목의 의미죠. 먼 곳의 그리움. 네, 먼 곳을 동경하고 있다. 모르는 얼굴과 마음과 언어 사이에 혼자이고 싶은 마음. 모르는 얼굴과 마음 사이에 있대요. 얘도 마찬가지로 낯선 곳에 대한 동경. 텅 빈 위와 화양수를 안고 돌로 포장된 음습한 길을 걷고 싶은 그런 욕망, 기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표현법 서술 방식이 좀 잘 나올 텐데요. 이 서술 방식 처음에 헛된 것임을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단정적인 어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을까? 의문. 질문 던지고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서술 방식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엄청난 일, 무시무시라고 압도시키는 일, 매혹하는 일,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날 거. 지금 세 개 밑줄 친 거 부분 당연히 열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형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뭐로, 품사 뭐로 마무리되죠? 네, 명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명사로 마무리 반복하고 있어요. 요게 서술상의 특징. 올해도 마찬가지고 모험 끝에는 허망, 여행 끝에는 피곤만 이렇게 해서 문장 구조 유사하게끔 이렇게 해서 대구도 이루어지고요. 훌훌 떨어보고 싶은 갈망, 바하만의 시구처럼 이라고 하면 요렇게 해서 바하만의 시구처럼 예, 인용. 아무 곳으로나 아무렇게 해가지고 또 떠나고 싶다라는 먼 곳에서의 막연한 동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동경. 네, 그래서 그런 욕망은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은 욕망으로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부분 계속 아무튼 낯익은 곳이 아닌 다른 곳, 모르는 곳에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나에게는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욕구를 강조해 주는데 낯익은 곳이 아닌 이런 욕구, 낯선 곳에 대한 욕구죠. 그런 것에 대한 동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망. 포장마차를 타고 일생을 전전하고 사는 그런 집시의 생활이 가끔 이상적인 걸로 생각됐대요. 이상적인 거 나오죠. 추구하고 싶은 자세, 추구미가 나옵니다. 뭐요? 집시의 생활, 동그라미. 집시의 생활의 키워드는 뭐겠어요? 일생을 포장마차를 타고 전전을 굉장히 자유의 영혼이겠죠. 그래서 집시는 자유로움. 이게 집시의 생활이 이 화자가 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고요. 동경하는 삶이에요. 자유롭고 싶대요. 노래와 모닥불가의 춤과 사랑과 점치는 일로 보내는 짧은 생활, 짧은 생, 내 혈관 속에는 어쩌면 집시의 피가 한 방울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혼자 공상해보고 웃기도 한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명사 쭉 나열하죠. 네, 쭉 열거. 명사 같은 경우는 안 쓸게요. 확인만 해주시면 되니까. 근데 어쩌면 추측하죠. 집시의 피가 한 방울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자기가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갈망하고,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대하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내 영혼에 언제나 고여있는 이 그리움의 샘을 올해는 몇 개월 아니 몇 주일 동안만이라도 채우고 싶대요.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 계속 욕망 나오죠. 욕구 나오죠. 자, 그러니까 내 영혼에 언제나 고여있는 그리움의 샘. 언제나 항상 동안 집시의 삶을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추구미라는 거죠. 혹은 낯선 곳에 대한 그리움. 이 너무나 막연히 설계 아니면 오히려 반설계라는 것이 나을 거래요. 설계라고 하는 게 계획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플랜은 그것이 미래의 불확실한 신비의 속에만 있을 때만
찬란한 걸 아니까 이거예요. 자, 너무 막연한 설계라고 하는 건 계획. 근데 반설계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거래요. 즉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근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플랜에 대한 의미가 요겁니다. 중요한 거. 미래의 불확실한 신비 속에만 있을 때만 찬란한 것이라고 평가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는 몰디브예요. 근데 제가 미래의 불확실한 신비 속에 있을 때만 몰디브가 되게 이상적인 그러한 여행지로 보이거든요. 가서 천국같이 그렇게 노는 그러한 여행지로 그려지는데 제가 만약에 몰디브를 못 갔어도 저는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불확실한 미래 속에 있을 때 더 찬란하고 몰디브가 내 이미지상에 너무 좋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가봤자 혹은 내가 이루어봤자 뭔 상관이 있어. 내가 꿈꾸고 내가 동경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가 처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신비 속에 있을 때만 찬란한다 라는 건 실현이 불가능해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순간 문제에서도 요 다에 대한 작품 이런 걸 물어보죠. 실현 가능성은 상관없다. 그냥 오로지 기대랑 동경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가치가 있다.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일. 계속 마무리. 동경의 지속 속에서 나는 생명의 연소를 보고 그 불길을 타오르는 순간만으로 메워진 삶을 내년에도 설계하려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동경의 지속. 끊임없는 막연한 곳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는 메워진 삶을 내년에도 설계하려는 것이면 의지가 있는 거죠. 그죠? 얘는 계속 꿈을 꾸니까요. 동경을 하겠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생명의 연소를 보고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 이거 미음 자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면 불태우는 열정. 필자의 열정을 뜻하겠죠. 열정. 즉 결론은 나는 열정으로만 메워진 삶을 내년에도 의지 뿜뿜 동경을 하겠다 이겁니다.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특권이야말로 언제나 새해가 우리가 주는 유일한 선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본대요. 자, 그러니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특권 당연히 우리 먼 곳에서 여기서는 필자는 낯선 곳이라고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움, 동경, 기대, 키워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유일한 선물이라고 해서 그거의 가치관을 높게 평가한다. 긍정적인 인식. 이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낯선 곳에 대한 그리움, 동경, 기대가 주는 가치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우리 미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 생명의 연소를 보고 불타오르는 순간만 요거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유일한 선물이었다라는 게 특권입니다. 자, 먼 곳에서의 그리움은요, 내가 도다르지 못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경수필이잖아요. 현대수필인데요. 원래는 수필이 아직 쓰지 마세요. 원래는 수필이 경험을 통한 아직 쓰지 마시고 깨달음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자신이 실제로 무언가를 예를 들어 가고 싶은 데를 지금 가서 쓴 건가요? 저처럼 몰디브를 원한다면 몰디브 가서 쓴 건가요? 아니죠. 몰디브 가기 전에 쓴 거죠. 안 갔는데도 쓴 거죠. 그러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상상을 한 거예요. 기대하면서 상상을 한 거죠. 상상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평가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사변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선택지에서 많이 나오는 거. 사변적은 검색하면 알겠지만 경험을 하지 않아도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그런 성격을 사변적이라고 하는데, 즉, 이 되게 경험하지 못하고 구체적이 못하고 이렇게 상상, 철학적인 관점에서 노래할 때 사변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해제하면서 덧붙이고 마무리. 이 작품은 새해를 맞아 먼 곳에 대한 동경, 기대라는 소망을 기도하는 내용을 담았잖아요. 동경, 기대, 소망. 그걸 기도한다. 구체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청소를 내려내는 것보다는 보이죠? 공상을 바탕으로 한 사변적,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뭐 공상이라고 나올 수 있고 상상이라고도 나올 수 있겠죠. 일상으로 벗어나 낯선 곳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욕망, 그런 욕망은 실현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삶의 에너지, 아까 연소 있죠? 열정, 이게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러니까 어떠한 공상 상상을 하면서 행복회로가 막 돌잖아요. 그거는 실현 안 해도 상관없다. 나는 행복회로를 쫙 돌리는 것만 해도 가치가 있다. 라는 새해 소망으로 꿈꾸는 먼 곳에서의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 이런 중요한 키워드까지도 그리고 구조까지도 정리를 해봤고요. 요 세 가지의 작품 모두 다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요, 이 나그네의 쓸쓸한 외로움을 담아서 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라면, 나 같은 경우는 딸랑딸랑 이 방울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그리움으로 뿅 하고 넘어가서 이 현대문명과 대조되는 작품이었고, 마지막 부분은 되게 특이한 작품이긴 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을 통한 깨달음의 구조가 보편적인 건데, 지금 수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아직 가보지도 못한 이상의 동경의 세계를 낯선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희망, 그리움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향수, 그리움에 대한 타이틀로 이렇게 작품 공부를 해봤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